한기장 복지재단은 국가복지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매우 성숙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계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은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안정성과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를 향상시키는 매우 모범적인 개입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이 지향하는 복지 선교의 성격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복지 선교는 성경적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예수사랑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의 사회복지 실천은 영성적이며 또 전문적이며 공공적입니다. 동시에 국가 개입의 사각지대까지 보듬어 안고 있죠. 국가복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화된 사회복지 실천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한다면 사회복지 실천은 창조주의 창조 이념에 의해 지원받은 인간애로의 회복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 개인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도 인간성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틀을 통과해서 복지 선교로 개념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선교로 개념화되어서 복지 선교 실천이 대안적 선교와 목회의 일환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기장 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이 실행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선교적이고 목회적입니다. 즉 한기장 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이 실행하는 사회복지 실천은 복지 선교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종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미래적이지만 그 나라를 향하는 과정은 현재적이죠. 그런 면에서 복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봉사입니다. 복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복지 선교에 적용될 수 있겠죠. 저는 일반 사회복지를 주로 강남대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 요즘 수업에서는 이 종교적인 얘기를 기독교 대학이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대나무 숲이라든지 에브리 타임에 제 이름이 뜹니다. 그리고 뭐 민원도 되는데 오늘 한풀이 하는 느낌에서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일반 사회복지 시설에서 재보수 교육이나 이렇게 잘못 특강하면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누군가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건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뭐 한기장 복지재단이니까 마음껏 제 정체성을 다 발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역시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근거한 복지 선교는 단순한 구제나 국가적 차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외와 고립 그리고 분리의 문제가 극복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적 과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복지선교는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면까지 모두 이렇게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해방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는 우리가 다 일반 사회복지 한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회복지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정적 생활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적응을 그 목표로 하죠. 사실 일반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정부의 자원을 문제없이 안전하게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분이 변화돼서 저 이제 정부 지원 안 받을래요 하는 인간 만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잘못하나요? 잘 서비스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지선교는 온전한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존재 근거, 존재 양식까지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죠.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일반 사회복지의 틀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정말 때깔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어야죠. 그게 복지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지선교의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와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은 국가복지의 성실한 대행 활동인과 동시에 국가복지를 넘어서는 진정한 인간복지와 세상 변혁의 거점이 되는 복지 선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국내 전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전문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를 한기장 복지재단은 실천해 왔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사회봉사적 사명의 가치를 토대로 향후에는 국내를 비롯해서 북한 동포와 아시아 민중의 복지까지 지원한다는 비전을 향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3천여 명 한기장 복지재단의 소속 종사자들은 전국 16개 시도 120여 개 시설에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교회와 후원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본 연구는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 사회복지 시설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복지 선교적인 성격에 주목합니다. 동시에 그와 같은 복지 선교 활동이 국가 복지 체제 속에서 어떻게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 사회복지 시설들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실체들을 복지 선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사역, 실천 개입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 질문들을 설정했는데요. 첫째는 한기장 복지재단이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왔던 사회복지 실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둘째,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은 복지 선교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이 향후 지향해야 할 복지 선교적인 비전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김성종 우리 총무님 목사님과 그때 박순찬 목사님이신가요? 두 분이 제 연구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 두어 주 전에 요청은 받았는데 오물락조물락 꾸물럭꾸물럭 하고 있다가 별로 진도를 못 나갔는데 갑자기 총무님과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하시면서 제게 좀 긴장을
강하게 유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주셨는데 그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산하기관 시설의 홈페이지며 각종 기사 자료를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각 기관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사말부터 공지사항, 사업 수행한 결과들 모든 걸 다 보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리더군요. 한 달 동안 면밀히 고찰해서 체계적 문항 고찰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한기장 복지재단 소속인지 강남대 소속인지 지난 이 겨울 방학, 그 겨울 방학은 한기장에게 온전히 제 온 한 몸을 불살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그만 나대라 이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교단도 다르고 그렇게 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기장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왔냐면 그렇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 또 각종 블로그 또 연결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기 시설장님의 인스타그램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또 페이스북도 들어갔다 보면서 또 자체 기관의 여러 가지 블로그들 또 자원봉사자들 모임 또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한기장 복지재단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너무 준수하는 건 좋지만 좋은 거는 빨리 좀 잘 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 불가피하게 불거졌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기사 내용들이 너무 많이 알고리즘으로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제 좀 뭔가 좋은 일들은 잘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기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한기장 복지재단의 강점과 약점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리해 가면 강점은 첫째,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단과 공유하는 기독교적 가치 기반의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점입니다. 교단의 신학적 역량 아래 수립된 하나님의 선교 관점을 통한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에 기초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것이 한기장 복지재단의 가장 큰 강점이자 지금까지 급성장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산하시설들의 다양한 사업들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놀라운 사실은 산하시설들의 비전, 미션, 실행 전략에도 고스란히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 산하시설들이 다 모 재단의 경우에는 산하시설들이 그의 비전이나 미션이 거의 동일하게 갔는데 각각 다 달랐어요. 달랐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설장과 그 시설을 돕고 지원하는 교회의 목회적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달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그 기관 산하의 여러 주간 보호 시설이나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뭐 완도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남원의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정등등 보면은 그 같은 기관들의 부분은 또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신 출신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깊게 들여다보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 총신 출신이고, 그리고, 정말 근본주의의 한가운데서 자라왔던 사람이고, 물론 총신에서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장을 좀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고 염원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본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보면서, 이 하나의 큰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장교단이 한기장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기장교단 및 교회들과 함께함과 동시에 복지재단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강점이었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자율적 운영의 수준과 범위를 표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자율적 운영이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장교단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관계없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다 하시잖아요. 교단장이 바뀌어도 그냥 하시잖아요. 총회장이. 이거는 자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주 재미난 사실은 그 여기 보면 협의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협의회. 협의회별로 거기에 협의회 회장님이나 그 구성원들이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 이렇게 복지관이면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협의회들이 움직여지고 있었는데 그 협의회 활동들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찾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탁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제가 비전에다 담아놨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시설장님들하고 그 같은 멤버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느라고, 너무 좀 워딩이 좀 그랬나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잘해보려고 막 애를 써서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보니까 아마 인맥도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협회장님이 뭐 이렇게 왜 안 오냐 뭐 하고 해서 또 온다 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분이 또 후원해서 또 밥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 멤버십도 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자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면서도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가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그것이 어느 정도 암묵적이지만 보장이 되어지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강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두 번째 강점은 기장교회들과도 긴밀하게 지역의 교회들과도 연계해서 하나님의 성교 관점에 의한 생명평화 정의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대되게끔 하는데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천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회 취약 계층을 향한 적극적인 헌신과 복지 서비스 당사자의 입장에 서기입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은 복지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을 통해 취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크게 칭찬할 만합니다. 성남 내일을 여는 집과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역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회 계층까지 다가가는 적극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련된 자료들을 참 힘들게 찾아서 봤는데 보니까 너무 감동이 컸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사실은 이게 돈 되는 센터들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사회복지부에서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 민원도 엄청날 건데 이거를 견뎌내면서 저는 여기 시설장 분들은 정신병 안 나시는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다 감당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정말 너무 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또 가양 5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종합사회복지관들,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들, 노인여가 복지시설들과 노인요양센터들 뭐 등등등 주간보호센터 등 등등등이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같이 사회 취약계층 당사자의 입장에 서기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험난한 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입장에 서서 시민정신과 동반자 의식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2020년에는 편람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기본 정보였는데 그걸 정보를 근거해서 계속 이렇게 그 챗GPT도 이번에 많이 활용했고요. 여러분들 그 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챗GPT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돌렸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 편람의 자료도 PDF로는 빨리 이제 올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힘들었지만 들어가 보니까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이 담보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장신학의 요체를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이의 입장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실천을 지역 주민과 다른
휴먼 서비스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사회복지 실천이 존재할 수 있고 동시에 완성될 수 있는데 한 기장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 사회 취약계층을 타자화하여 대상화하기보다는 세상에 공존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공생해야 할 이웃 또는 친구로 대해왔다. 누가? 한기장 복지재단과 그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래 해왔다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분이 제가 너무 귀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한기장 복지재단의 네 번째 강점은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는 다중성과 공생성의 사회적 공간 형성과 확장을 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이상화된 삶을 향한 과정은 수많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적용받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건에 부합하는 삶의 현실을 특이성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들 각 개인들로부터 표출되는 각각의 특이성들 속에서 공통적인 것을 어떻게든 발견해서 도출시켜서 마침내 서비스 내러티브로 구성해내는 전문가와 당사자 간의 상호 인과적인 관계를 중시하죠. 결과적으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은 낙인화됩니다. 낙인화되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문가의 종속적 관계로 전락하죠. 그러나 한기장 복지재단과 그 산하 사회복지시설들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존엄한 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은 하나님이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독특한 개성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천명하죠. 한기장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실천의 실제 장면 가운데 내재되어 발현되는 다중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들과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들 모두의 정서와 관계 정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다중성이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때에도 제각각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은 달리 나타나죠. 그들 간의 상호관계의 양가실도 다르죠. 당사자와 제공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 정보들도 다양하죠. 이 모든 것이 다중성입니다. 다중성을 존중하면 다중성은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독특성이 되죠.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성을 발현시키죠.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 사회복지 실천들의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적 역자에게 더 씌워놓은 혐오와 배제의 그 가면들을 다 벗게 하고 특이성이란 낙인 찍고 차별했던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해서 정말 진정한 사람의 개성과 독특성이 나타나도록 애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런 주체성의 생산은 종속적인 단일화를 뛰어넘는 해방을 목표로 하죠. 해방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로부터 발현되죠. 해방은 더 적극적인 자기결정과 자기 변형의 자유가 되는 것이죠. 즉 앞으로 될 수 있는 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죠. 바로 이와 같은 해방과 자유가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와 한신대학교가 그토록 염원하던 신학과 목회의 핵심 화두가 아니었을까요? 놀랍게도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 사회복지 시설들은 가장 기장신학을 복지 선교적인 차원에서 적용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전 80년대 학번이니까요. 학교 다닐 때 안병무의 민중신학에 제가 환장을 했는데 저희 총신 교수님들이 그거 본다고 엄청 혼을 내셨는데 그리고 김재준 교수님의 한신대학교 그 부분 알고 근데 이 시대는 한기장 그러면은 또는 기장 그러면 복지 선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오늘 저 혼자만 감동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 갑자기 좀 삐지려고 그러는데 예. 이 정도 되면 박수 한 번 더 하시죠. 이런 걸 서로 격려합니다. 결국 한기장 복지자들은 개성, 독특성, 중성이
강화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공생을 실천하고 있죠. 공정과 공생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존재감이 없는 사람에게 존재감을 불어넣어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 부족해도 산하시설들을 뭐 하려고 그러시면 교회 자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즉 한계장 복지재단과 산하사회복지시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리되거나 명명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차이를 오히려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생활 속의 공생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생적 미덕이 확산되고 그 결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 속에 확산되어 자연스럽게 차별과 배제에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이 저항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연대하죠. 이에 한계장 복지재단이 지향하는 공생적 사회복지 실천은 서비스 당사자들과 물리적으로 근접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차이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 상태이자 차이가 위계화로 환원되지 않는 상태까지 이루도록 서비스 개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을 고정하고 획일하는 동아주의적인 통합주의적인 전략이 아니고 열등성을 생산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하는 겸손한 실천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다름에 대한 무심함이 일상화되게끔 애쓰고 있어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 볼 때 참 감동을 받았는데 장애가 특별한 거 아니라고 자꾸 하고 일상이 되도록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기관에 그 모토 자체가 같이 일상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주목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현실이 되게끔 하는 진정한 공생을 한계장 복지재단과 산하사회복지시설은 추구하고 있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ESG 경영을 2023년부터 도입했는데 굉장히 선도적이고 선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점이 외부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정의를 실현하는 한계장 복지재단이라는 브랜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산하사회복지시설 최고 지도자들과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신년 이 연찬회 때마다 교육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 관리자 교육도 하셨고 최고 관리자 교육을. 그러니까 최근 3, 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셨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으로서의 지명도 상승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좀 잘 알릴 수 있는 고민들을 이제 사무국 중심으로 더 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료 찾다가 뉴질랜드 여러 번 갈 뻔했거든요. 이런 자료들 좀 찾을 수 있게, 아니면 어디 저 나중에 비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아카이브 좀 만드셔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어서 검색할 수 있는, 돈은 좀 들겠지만 뭐 그렇게 좀 해놓으면 정말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카이브 운영하는데 아직 없으니까 먼저 하면 이제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법인 사무국의 인력 충원과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인 사무국의 핵심적인 역할이 기획, 연구, 행정, 모금, 홍보 이렇게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산하시설들을 관리하다가 주님을 여러 번 만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력 가지고 이 많은 120여 개 시설들 3천.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것 같아요. 이 재단이.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이 인력으로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2배 정도는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총회에서는 깜짝 놀라실 테니까 우선은 가능한 수준대로 빨리 인원 충원이 되고 이 5가지의 역량으로 가야 된다. 이 5가지는 월드 비전, 굿 네이버스, 태화,
미랄복지재단 쪽에서는 다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산하 시설들이나 규모로 보면은 월드비전이나 미랄보다 훨씬 더 이제 넘어섰다는 거 아시죠? 수적으로는. 양쪽으로는 대한민국 최대의 재단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반응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진짜. 양은 됐는데 이제 뭡니까? 진로 가셔야 돼요, 수준과 진로 가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요청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 주최 측에 따로 얘기 언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김성종 목사님이 마음껏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하거든요. 법인 사무국의 연구와 기획 기능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향후에 되어질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한기장 복지연구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꼭. 그래가지고 이 연구소, 지금 보니까 산하시설장님들께서 협의체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연구소 연구위원 하셔도 손색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도 위쳐가고,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뛰어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 제가 잘 아는 홍순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좀 영입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가면 뭐 다 자원봉사로 하면 되죠. 그리고 핵심 인력만 한두 분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위기 상황 속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거리들, 사역의 어떤 자원들을 발굴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분석으로 핵심 과제 도출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에 충실하게 나름대로 담아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기장 복지재단 사회복지 실천의 복지 선교적인 성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장의 필요에 따른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복지 선교입니다. 이 워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들을 나름대로 좀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뭐냐? 성격이 뭐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니까 현장의 필요에 따른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복지 선교더라. 지역교회와 연대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더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생명, 평화, 정의의 신앙 가치가 주도하는 복지 선교더라.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것은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은 기장총회의 신앙 노선을 아주 정확하게 환원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장총회가 한기장 복지재단 엄청나게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장총회에서 최근 10년 동안에 별로 두드러지게 내세운 신학적 역할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죄송해요. 교단이 달라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기장 소속의 교회 가운데 두드러지게 뭐 뛰어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있을까요? 문제 있는 교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도적인 뭔가 목회적인 바람을 일으킨 교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역은 기장총회 신학을 극명하게 환원하면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발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기장의 신학을 환원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환원하는, 환원과 환원의 순환되는, 환원과 환원이 순환되는 새로운 변주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계층 간의 조화를 시도한 공간으로서의 복지 선교였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사회복지시설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겸손과 헌신의 사회복지 실천을 실행했습니다. 장점에서 극명하게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천가들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입장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셨습니다. 아울러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는 다중성과 공생성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복지 선교를 형성하고 이를 적극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양극화 간격을 줄였거나 또 상당 부분 해소시키셨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실천은 계층 간의 조화와 협력 및 소통을 시도하는 공간으로서의 복지 선교를 실행하셨고요. 사회복지 시설인데 한기장 복지재단의 사회복지 시설들은 하나같이 따스한 교회 공동체와 같은 사랑과 환대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산하의 여러 봉사자들의 어떤 그 모임들을 인터넷상에서 볼 때 댓글이나 이런 걸 다 꼼꼼히 보니까 다 호의적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교회 같다는 말을 여러 번 봤습니다. 사회복지사들과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 또는 인간 대상 서비스 실천가들이 목회자처럼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한계장 소속의 복지재단 소속의 사회복지사들이 더 목회자스러웠습니다.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을 대하고 계셨고, 아니 어설픈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아량으로 당사자들을 환대하고 포용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개념은 지리적이나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여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의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이 서로 신뢰하고 상호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주체성을 발현하며 자립을 추구하는 상호 이해와 인정으로 조화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적서비스 제공자 관점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관점으로 바꿔서 당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죠.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영성을 닮으려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기장의 이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적 소통과 연결까지 가능하게 하는 복지 선교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의 직원들은 당사자들과 서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사회적 소통을 향한 준비와 사전 체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향해 존엄한 존재로 세워져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료와 회복, 평화를 추구하는 복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적 의미들을 프로그램화하는 복지 선교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의한 순수한 인간 사랑의 복지 선교였습니다. 교회의 자원이 아낌없이 투입이 되고 있었고요. 진정한 자원봉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복지 선교였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의 산하 사회복지 시설들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시설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복지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지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첫째, 이제 필요의 여건까지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여건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사람의 여건으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확장하는 돌봄 서비스 내용의 혁신과 내실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람 중심 관계망 확대에 초석이 되는 성김과 환대의 사례관리 개발이 실행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강남대학교에 몸담고 있는데 강남대학교가 사례관리에 사실은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김만두 교수님이 사례관리를 한국에 처음 소개하셨고 강남대 원로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례관리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면서 공공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례관리도 마치 너무 행정주의적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사례관리가 진정한 사람 중심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냄새 나는 사례관리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말을 못하는데 한기장 복지단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선교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입니다. 요즘에 큰돈 아주 안 들어도 됩니다.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하고 VR 끼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디지털화하면 됩니다. 디지털이 좀 힘들면 PDF라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2020년 그 편람에 관련된 각 시설의 다양한 자료들, 자료집이 하나의 이 아카이브에서 움직여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PDF로 온라인상에 뜨는 순간
챗GPT의 활용도 아주 원활하게 돼서 한기장 복지재단 치면 둘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좋은 자료 중심으로 올리는 것,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것, 저는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국 산하에 이런 것들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태적 복지 선교의 창의적 개발과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태 신학, 사실 기장 신학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정의, 평화, 그렇죠? 사랑, 생태 시작하셨으니까 이 부분 이제 환경운동 쪽에만 머물지 마시고 생태운동,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교단이시니까 사회복지에도 생태 사회복지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ESG 하시니까 이미 시작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와 연결된 문화 여가 공간의 확대입니다. 노인 쪽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노인에서 아동 청소년까지 조금 확장하면 어떻겠는가. 저출산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기 시작하는데 관심 안 가질 때 깃발 꽂는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금처럼 하시는 걸 조금 더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민중까지 모토로 삼으셨는데 전 세계로 좀 확장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아시아 민중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까지 가면 좋겠다.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기관들 다 오셨으니 그런데요. 몇몇 기관들은요. 진짜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적 프로그램을 공공적으로 잘 환원시켜서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데도 영성적 프로그램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에 수출하고 선교사님과 연계하고 연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기장 그러면 사회 선교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사회 선교와 복지 선교가 손을 맞잡아야 되고 복지 선교가 이제 사회 선교와 기장의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로 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2024년 한기장 복지재단 10년 할애 및 사회복지 종사자 대회 때 드려진 10년 감사예배 후반부 보내는 말씀의 내용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를 참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사회복사들이 세상을 나가면 세상을 뒤집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겠다.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과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재 시인이 쓰신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 시 19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한기장 복지재단의 30년을 고찰하면서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알리시는 일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복지 선교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교수는 아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이과칠인데 제가 아닌 건 아닌 거 그런데 부드럽게 웃으면서 되게 까칠하다고 논문 잘 통과 안 시키고 심사 때 까칠하다고 그러는데 한기장 복지재단에서는 이게 좀 울컥울컥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복지 선교적인 사회 복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파악했습니다. 한신대학교와 기장교단이 한기장 복지재단의 복지 선교로 인해 더욱 힘을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